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강제 집행 문제를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즉시강제 문제를 볼 겁니다. 자, 질문합시다. 여러분, 즉시강제는 전통적 수단입니까? 새로운 겁니까? 당연히 전통적이고요. 그리고 얘도 행정강제입니까? 행정벌입니까? 행정강제죠. 그죠? 그래서 장래야. 근데 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요, 긴급할 때요, 긴급할 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긴급할 때. 자, 그러면 이 즉시강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뜯어볼게요. 자,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 후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행정행위라는 말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질문.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어떤 성질을 띠어야 행정행위라 그랬냐면, 첫 번째가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 행정청이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권력적입니다. 권력적인 단독행위예요. 권력적인 단독행위, 위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 그럼 여러분, 제가 법률행위의 반대말은 무슨 행위입니까? 사실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행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겠지, 그죠? 아닐 거 아닙니까? 법률행위만 행정행위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뭘 보고 법률행위라 그래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겨야 돼. 한마디로 권리 의무,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면 그게 법률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의무가. 그러니까 세금 부과는 나한테 의무가 생기게 했으니까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이 순찰을 도는 건 어떻습니까? 순찰을 도는에 의해서 나한테 무슨 권리라든가 의무가 생기는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찰 도는 건 법률행위다, 그런 건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닌 건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행위하고 비슷한 말로 우리 법에서는 무슨 말을 쓰고 있다? 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하고 처분하고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해서 견해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물론 견해들이 있는데 처분이 행정행위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배웠죠. 처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은 첫 번째 무슨 행위가 들어간다? 행정행위가 들어가. 그러면 얘보다 넓은 개념이니까 행정행위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아닌데 처분이 넓은 말이니까 처분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처분에 들어가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이 행정행위, 처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공부했습니까?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소송. 그러면 처분만이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우리가 항고소송이라 그래. 위에서 누르는 걸 억울하다고 제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 우리가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행정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억울하면. 근데 행정행위는 아닌데 뭔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알파가.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알파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게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행정행위는 아니야. 근데 뭐에는 들어가? 처분에 들어가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을 강제로 격리하는 게 뭡니까? 즉시강제죠. 그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건요, 끌고 와서 가둬놓는 건, 못 나가게 막아놓는 건 분명히 사실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뭐에는 들어간다? 처분에는 들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처분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보통은 단시간에 끝난다. 단시간에 끝난다. 이미 끝났어. 금방 끝나. 금방 끝나니까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끝나가지고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뭘 취소합니까?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즉시강제는 처분에는 들어가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즉시강제는 성질상 오랫동안 지속된다. 단시간에 끝난다. 단시간에 끝나.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를 하는데 그 농가에 오리나 닭이 조류독감 걸렸다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폐사시켜 버렸어요. 그게 즉시강제거든요. 이미 닭이나 오리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취소해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닭이나 오리가 되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정리합니다.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에는 들어가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보통 즉시강제는 오래 지속된다. 단시간에 끝난다. 단시간에 끝나니까 이미 단시간에 끝났다면 소송 가봤자 쓸데가 없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여기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는 구별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 강제는 우리가 어제 어디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강제 집행이잖아. 얘는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의 일종이에요. 그럼 또 질문. 강제 집행은 긴급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무이행 안 했습니까? 의무이행 안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즉시 강제는 그냥 의무 불이행과는 상관없이 긴급하니까 훅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둘 다 이건 똑같은데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가는 건 직접 강제, 긴급할 때 훅 들어오는 건 즉시 강제.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위법한 즉시 강제. 만약에 경찰이 어떤 사람에게 즉시 강제했는데 위법한 즉시 강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위법하니까 저항할 수 있죠. 그죠? 저항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는 아니겠죠. 위법이니까 공권력 행사가.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인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안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즉시 강제를 할 때 영장이 필요하냐 이거야. 바로 갑시다. 즉시강제에 대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과 필요 없다는 설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절충설이죠. 절충설은 원칙은 영장 필요, 예외 불요.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 견해에서 영장 필요설이 아니고 무슨 설이라고요? 바로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종합해 보면 자, 첫 번째 사실행위로서 처분에는 들어간다. 하지만 보통은 단기간에 끝나니까 소의 이익이 없어. 그래서 즉시강제는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적합하진 않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하고 의무불이행은 즉시강제하고 직접강제는 이렇게 실력 행사하는 건 똑같은데 의무불이행일 때 가는 건 직접강제고 긴급할 들어가는 게 즉시강제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강제가 위법하면 정당방위가 되고 저항하는 건 죄 아니고 그리고 영장주의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절충설이지 필요설 아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적절하지 않은 건 마지막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즉시강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이제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오늘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이제 새로운 문제로 우리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